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번 주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일정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6월 FOMC 금리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6월에 갤럭시 VR 출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가능성으로 웹툰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죠. 이 공매도 금지는 연장이 좀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 WWDC 세계 개발자 회의가 6월 10일경에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도 예정돼 있고요. 6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도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6월 3일자 현대차, 기아 5월 도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드워즈란 종목이 6월 3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 예정돼 있습니다. 시프트업, SOS랩, 엑셀 세라피틱스가 이틀에 걸쳐서 수요 예측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만 IT 컴퓨텍스 행사가 열립니다. 이 엔비디아 젠스랑 AMD 리사수 기조연설 예정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퀄컴도 참가 예정입니다. 바이오 USA가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열리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에 발표가 되겠죠. 자, 6월 4일 현대차, 기아 5월 지역별 판매 데이터가 발표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큐리티스 2024가 이제 주최하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이제 뭐 연설이 있다고 하네요. 현지 시간입니다. 6월 5일은 이제 인텔 인공지능 서밋이 개최가 되고요.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이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기업 룰루레몬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6월 6일은 우리나라 현충일로 하루 휴장입니다. 이날 22 유럽중앙은행에서는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고, 자 6월 7일자 금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엔비디아 10대1 주식 분할. 이제 이날 거래일 종료 시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월 10일부터 이제 액면 분할 한 채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이날 이 부분 또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죠.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이카노믹스닷컴 뭐 지난주에 일단 PC 지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코어 PC 같은 경우에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8% 늘어났습니다. 2.8%요. 그리고 자, 전월 대비해서 0.2%, 그러니까 거의 예상치 정도로 끝났죠. 물론 이제 2.7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2.8이 났습니다. 시장은 장 막판 30분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20분 정도 남겨놓고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핀비닷컴 그걸 이제 캡처해서 봤는데, 자, 다우 지수는 1.51% 급등했고요. 나스닥 지수 장중에 거의 한 2% 가까운 변동성이 좀 나왔었죠. 2% 가까운. 역시 나스닥 지수도 한 20분 정도 전약 후 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20분 동안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죠. 뒷심이 발휘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것만 한번 놓고 보자면 뭐 투자 심리, 투심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주. 근데 이제 미국 시장 흐름 보게 되면 기술주는 주춤한 가운데 금융, 산업재, 뭐 에너지, 유틸리티 이게 빠른 순환매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증시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SK 하이닉스가 이틀째 올션 깨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 속에 다른 개별 종목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죠. 미국도 빅테크 조정, 다른 업종 순환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좀 전에 봤습니다만 PC 지표가 예상치를 충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죠. 네,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약간 비둘기파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4.5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4.5를 하회하기도 했죠. 여기 볼까요? 네, 야후파이낸스닷컴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 ETF는 0.81. 네,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약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원달러 환율 NDF에서는 1381원 54전입니다. 환율이 좀 오르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네요. VIX 변동성 지수는 무려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제금리는 4.51로 마감했죠. 4.51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달러 인덱스 104.57로 하락을 했고 WTI 원유 선물 배럴당 77.1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쭉 봤죠. 일단 10년물 국제금리가 다시 이제 좀 내려앉으면서 PCE 지표도 예상치를 좀 충족하면서 순환매로 다른 업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후반에 상승을 보여줬다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에 좀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로테이션, 순환매 얘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2주 동안 기술주, 메가캡과 다른 업종 간의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네거티브 디벨롭먼트, 부정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낼 이후에 이제 피로감이 상당히 좀 누적된 걸로 일종의 조정이 좀 뒤따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기술주가 과도하게 확장된 것은 조정이 임박해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뭐 새로운 강력한 어떤 촉매제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 의견도 이런 사람의 의견이 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러 타박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네요. 자, 업종은 뭐 메가캡 당연히 혼조죠. 그림에서 S&P 500 매입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0.79% 하나 있고 브로드콤이 2.6, 반도체가 좀 주춤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반도체 일단 주춤한 가운데 물론 이제 인텔이나 할지 마이크로칩이랄지 온 세미컨덕터 일부 종목은 좀 오르게 됐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하락했죠. 그다음에 메가캡 보게 되면 물론 낙폭은 줄여놨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강보합 정도 마감했고 엔비디아와 아마존은 하락했죠. 테슬라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세일즈포스 급락했던 세일즈포스가 7.54% 반등이 좀 나와졌네요. 이 세일즈포스도 급락이 국내 증시 금요일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으로. 자, 금융주 상승했죠. 그 다음에 자, 통신 서비스 올랐고요. 산업재, 그 다음에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유틸리티 관련주의 흐름이 좋다는 것은 AI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좀 선방한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엑슨모빌, 쉐브론 역시 주가 올랐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한 2년 정도 더 지금의 감산을 더 연장할 것이다. 네, 그런 소식도 나왔었죠. 헬스케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빅테크, 매그니피션스 7 반도체 혼조세 그 매기가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감산이 연장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인도 증시가 오늘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무디 총리 승리함에 따라서 오늘 인도 증시는 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 여기서 75억 달러 내부 거래 혐의로 고소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6월 1일자에 5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죠. 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꼭 가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핵심만 말씀드리죠. 일단 반도체가 지난해 5월 대비해서 무려 54.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는 상당히 좋음을 볼 수 있죠.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 반등을 모색할 것인가. 삼성전자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한 이 삼성전자 주가 오늘 반등을 할 것인지 한번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특히 이제 컴퓨터도 48.4% 늘어났죠. 자동차 4.8% 이쪽 좋습니다. 선박도 뭐 108.4%나 늘어났네요. 그러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3% 감소한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보시죠. 이렇게 반도체 수출 증감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좀 늘어난 추세고, 자동차 수출액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요거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동향 관련 내용이 쭉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시간 내서 한번 이 보도자료 내용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한국,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순환매 장세로 전환하면서 우리 증시도 그 흐름을 이전부터 좀 따라갔었죠. 수급상황 보시죠. 코스피 3거래일째 순매도세가 크게 났습니다. 5월 29일 날 1조 원 넘게 순매도 났죠. 5월 31일 1조 3,390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일정 비중은 MSCI 리밸런싱 감안해서 또 매도세가 상당 부분 좀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요. 뭐 기간이 이제 1조 넘게 또 순매수를 보였고, 금융시장가 좀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 반면에 이제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보였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선물을 순매수했습니다만 워낙 좀 변동성이 좀 잦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시죠. 일단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다면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이 차트상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기존의 이런 200일 선에서 어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인지 잘 좀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수급상은 최근 들어 5월 24일부터 줄곧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물량을 이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이 다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IT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전자 대부분 또 금일장에서는 장 초반 대비 장 후반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MSCI 리밸런싱 영향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MSCI 5월 이후에 이제 편입된 종목인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알테오젠, 엔캠 등은 상승을 했죠. 다음 MSCI 리뷰는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순환매로 이제 금융주, KB금이나 하나금융주주 등이 상승했고, 바이오주,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대항제약, 삼천대항제약 좀 급등을 했었죠.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조금 전에 봤지만은 5월 17일 동향에서 2차 전지는 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렇게 좀 감소했다는 점이 이제 이런 부분이 주가에 기반영이 됐냐, 그걸 이제 주시장에서 좀 확인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는 이제 전력 인프라 정도, 전력 인프라 관련주 정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랐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도 워낙 변동성이 좀 잦습니다.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또 오르고, 이런 모습이죠. 근데 빠졌을 때 지금 못 오르는 게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인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주, 화장품은 지금 뭐 풀캐파로 돌리는 종목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업종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는 SK 이틀째 급등이죠. 이혼 판결 뒤에 지금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위자료를 내려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기대 심리에 이틀째 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또 뭐 추가 상승이 나온 것보다는 또 매물 부담,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올지 좀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 뭐 개별 종목군들 뉴스죠. 자, 미니진 2차 기자회견 열자 하이브가 2에서 마이너스 5%대로 뚝 떨어졌다, 그런 내용이고, 대한해운이 증권가 긍정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가 그 관련 지금 이제 해상 운임 뭐 이런 쪽 관련해서도 내용을 한번 좀 보내드렸는데, 그런 내용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빈자리가 없다. 중국의 싹쓸이의 한국 패싱, 기업들 난리, 뭐 이런 한국경제 신문의 내용인데, 해상 운임 관련해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한국 수출업체들 물류 초비상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운 물류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52주 신저가를 이루고 있고요. 자, 수급 상황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자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전차 종목군들 순매도를 보였네요. 기관은 HD 현대일렉트릭, LS 등을 순매도했습니다. 순매수는 외국인은 HD 현대일렉트릭, 아모레퍼시픽, 대한해운이 새롭게 좀 등장했죠. 기관은 외국인이 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약간 금융주 위주로 순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알테오젠, 엔캠, 테크윙, 삼천장대약, 요 두 개의 이제 MSCI 리밸런스 때문에 순매수를 좀 보인 것 같고요. 자, 기관은 실리콘2, 파마 리서치, SM, 삼천당 제약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동향 한번 보시죠. 시간의 단일가 동향은 거래소에서는 자, 물류, 뭐 STX 그린 로직스랄지 이런 종목 좀 거래가 좀 있었고요. 자, 코스닥은 뭐 개별 종목이죠. 뭐 이거다 저거다 좀 얘기할 정도가 아닌 그냥 이 개별 종목군들 이런 얘기 있고, 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파업할 때인가, 이런 기사 내용이 이 시간 현재 잠깐 떠서 한번 저도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정 잘 체크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